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 실적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좀 저는 이례적으로 봤던 게 실적을 이제 갭, 넌갭 이렇게 두 가지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GAAP? 네, 그게 일반 회계 기준하고 이제 조정 기준. 근데 그 조정 기준은 그 H20을 포함하지 않은 것. 네. 그러니까 사실 H20이 정부에서 수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못 팔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포함하지 않으면 사실 자기들은 더 실적이 좋았다라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아, 이 GAAP 오랜만에 듣는다. GAAP. 예. 회계 언론 시간에 듣고. 아, 회계. 예.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맞나? 다 기억하시네요. 그죠? 예.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예. 뭐 그건데 그렇고 저게 뭐 회계 쪽도 조금만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그 유도리를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숫자 만들기 만들어낼 수 있는 회계 뭐 다 살길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그거고 테슬라도 재밌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진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조금 뭐랄까 예전에 그 브로맨스가 확실히 많이 금이 갔어요. 그렇죠. 지금 내주의 영은 베센트잖아요. 한 달 전에 그 나왔던 그 뉴스가 컸습니다. 네. 진짜 머스크 베센트 샤우팅 매치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샤우팅 매치. 다양한 어떤 기사와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그때 진짜 그 소로스 에이전트 야 소로스 따까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머스크가 얘기하고 바로 그냥 F자 들어가는 욕이 나오고 그때 이후로 이제 도지도 사실 그거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다가 지금 또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미국 연방법원에서 그 상호관세는 권한 남용이다. 뭐 이런 식의 또 판결이 나왔네요. 상호관세 발효 제동을 걸었죠. 예, 발효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기자회견 열었잖아요. 뭐라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무역 방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또 여기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그 타코 트레이드 기자가 질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걸 들어본 적은 없는데 타코 트레이드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고율의 관세 부과했다가 이제 깨갱하고 이제 물러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알고 있냐 했더니 그건 굉장히 네스티하다고 얘기를 했고 자기는 이건 협상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게 무슨 뭐 꼬리 내리는 게 아니고 협상이다. 협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다이나믹하게 뉴스가 하루하루 흘러갑니다. 요즘 바빠요. 뉴스 챙겨보는 게. 뉴스 챙겨보기 바쁘죠. 그리고 또 뭐 어지간한 뭐 그거보다 재밌습니다. 또 뉴스의 흐름이. 그럼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네요. 뭐 안팎으로 바쁘네요. 그러니까. 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살짝 이제 우리 시장도 뭔가 느낌이 다르다.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좀 달라지나. 어제만 해도 전자, 2차 전지 막 가면서 그렇습니다. 설마 싶었는데 장중에 그냥 뭐 연중 고점도 열어버리고 뭐 그런 상황이 돼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또 이제 나와주셨어요. 두루두루 한번 짚어주셔야겠는데. 어쩌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은 날 나온 거예요. 그러시니까 할 얘기 많은 날 나온 지난번에도 말을 좀 많이 하다가 그랬는데 일단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좀 분위기 달라졌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좀 강하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조선방산 좀 이제 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쉬어야 될 때가 됐다. 뭐 업종은 좋은데 주가는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이제 조방원이 전체적으로 원전까지 같이 밀렸죠. 조선방산원전. 조선방산원전 좀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부 증권사 직원들도 후배들 만나 보면 형님 아직도 그쪽이 대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꺾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했는데. 도대체 근데 그 방원은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방원? 태조 이방원 해가지고 그분은 태종인데 이방원은. 그렇죠. 그분은 이 씨였는데 이제 또 이 씨가 또 조씨가 되네요. 조씨로 조방원이네. 이름을 참 잘 만들죠. 그래서 어제 이제 최근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3개월 좀 있으면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이제 다음 달이면 6월에 6월 12일 날.
근데 그 전에 이제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는 상황이 나올 거다 주도주가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시장을 이끌어왔던 걸 사실은 조선주 방산주가 제일 이끌어왔죠. 상당히 땡겼죠. 작년에는 전력기기, 올해는 조선방산 뭐 이렇게 끌고 왔는데 사실은 중형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주가 못해줬던 역할을 하면서 끌어왔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거기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는 보면 이제 분위기가 장 초반과 장 후반이 완전 바뀌는 상태가 나왔고 그렇더라고요. 예, 장 초반에 좀 지지부진했던 반도체가 갑자기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방산이라든지 최근에 좋았던 엔터도 갑자기 확 내려오고 예. 슈젤 같은 종목들이 10%씩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도주가 어느 정도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신호를 주는 게 아닌가. 근데 또 그게 왜 그렇게 설득력이 있냐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어제 대거 사면서 장중에는 거의 1조 가까이 샀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 주도주가 바뀌어서 그럼 오늘부터 2차 전지 뭐 반도체 나머지 빠지고 이러진 않겠죠. 뭐 항상 이제 저항이 항상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방산조선 뭐 원전이 좋다고 보시는 쪽들은 매수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큰 손들이 어떻게 파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그 염두에 두시고 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상황을 보셨다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고 예. 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또 조정받았다고 또 너무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나름 그래도 규모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크진 않지만 그래도 덩치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예. 조정을 받으면 한 3개월 쉴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현대일렉트릭이 작년에 굉장히 달리다가 한 3개월 넘게 쉬었거든요. 예, 그 최근에 올라오고 있죠. 예. 예, 근데 이런 것들처럼 업종이 나쁜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댓글이 막 달렸거든요. 쟤는 왜 자꾸 안 좋다고 얘기해? 이렇게 막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고점 부근에서 좀 신호를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예, 항상 뭐 미리 사셔서 이제 조금 이익이 많이 나시다가 이익을 조금 줄이고 파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꼭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예, 그런 부분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엔비디아 실적이 뭐 계기를 해서 어제 이제 전망치를 보면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뭐 안 좋게 전망하시는 미국의 애널리스트도 있었고 어제 그 실적 발표 보고요. 실적 발표 전에 네. 전에. 어제는 네. 예, 오늘 그러니까 새벽에 우리나라는 이제 나온 어제자 기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랬는데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 걱정은 할 게 아니었다. 예, 그래서 뭐 가이던스를 상회를 했죠. 그래서 가이던스를 소폭 상회하긴 했지만 가이던스라는 것도 웃긴 게 어떤 데는 0.88달러라고 얘기하고 주당 순이익이 어떤 데는 또 지금 0.91달러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93달러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제 0.96달러가 나왔고 뭐 매출도 예, 가이던스 대비해서 아웃퍼폼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60조 6천억 정도 예. 매출을 기록했는데 중요한 건 H20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H20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근데 이제 그럼 가이던스가 당연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죠. 가이던스에 더 주목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가이던스에 보니까 가이던스를 생각보다 좀 적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이제 H20에 대한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시간에 의해서 지금 막 5%까지 급등하다가 그렇더라고요. 4% 정도에 있는데 근데 그 시간외에서 저렇게까지 오를 만한 실적 가이던스였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워낙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방어를 했다. 그다음에 세부 내역을 보면 데이터 센터향으로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 그러면 블랙웰 출시를 해서 지금 이미 이제 상품이 나가고 있죠. 예. 근데 지연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미 이제 물건들이 나가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사우디 관련돼서 이제 그 1조 1,800개, 18,000개죠. 18,000개. 예. 18,000개 AI 칩을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신호가 사우디가 그럼 18,000개만 사고 말 거냐? 한 40만 장에서 50만 장까지 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추가 계약은 계속 나올 텐데 신호탄을 쏜 거죠. 정부들이 사기 시작했다. 근데 B2B로만 이제 뭐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그런 빅테크들이 10만 장, 20만 장 뭐 이렇게 가져가다가 이제는 그거를 정부들이 사갈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 5만 장 산다고 얘기하고 그래요?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쪽으로의 고객의 다변화
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엔비디아는 아직까지는 좀 주가는 거의 140불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시간으로 보면. 그러면 최고점이 150불대 초반이었으니까 그거를 벗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제자리는 다 왔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 이제 눌려 있었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또 다시 한번 올라갈 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 뭐 바닥권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던 뭐 테크윙이나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입질이 시작됐죠. 약간씩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가 다시 20만 원대 이상에서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이제 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고 또 직납하고 있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가 급등했다가 조금 이제 윗꼬리를 달긴 하지만 이제 기대감이 붙는 거죠. 엔비디아만 보고 가는 종목들은.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반도체 섹터로의 주도주의 변화 이런 것들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의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뭔가 그 GPU에 대한 의존도가 엔비디아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탈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고 엄청 자체 개발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어닝콜에서 보니까 엔비디아가 그 엔비링크 퓨전이라는 거를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하고 좀 다른 게 보니까 타사 CPU하고도 연결이 돼서 뭔가 이제 AI 인프라 생태계를 확장시키겠다라는 의도도 보였거든요. 저는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엔비링크 퓨전 같은 경우가 결국 이제 이번에 대만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젠슨왕이 대만에서 그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면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트럼프한테 한 방 먹였다. 아, 한 방 먹였다. 니네 자꾸 규제하면 나는 대만에다 공장 지어서 중국에 팔 거야. 예,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엔비링크 퓨전을 얘기한 거는 엔비링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에 통으로 들어가고 있는 엔비디아인데 경쟁자들이 쫓아온다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젠슨왕 씨가 예전에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마켓시어는 한 60% 정도에서 수렴할 거다. 그러면 나머지 40%를 결국에는 내줄 수밖에 없지. 지금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30%는 내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그 링크 자체를 본인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 안 쓰고 다른 거 써도 우리 NVLink 퓨전은 같이 써야 된다. 그래야지 속도가 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이 뭐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지위는 제가 볼 때는 뭐 추격자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없다. 그러게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충분히 호환이 가능하게 한다 이런 거잖아요. 쉽게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맞습니다. 사실 지금 뉴욕장 얘기가 어제 뭐 5월 FMC 의사로부터 나왔지만 그거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 보니까 중국에다가 그 관세율 낮추기 전에 열렸던 회의다 보니까 그것을 여전히 무슨 뭐 물가도 불안하고 고용도 불안하고 하니까 연준은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식인데 예전 같았으면 이걸 갖고 좀 시장이 조금 우려스러운 눈길로 봤을 텐데 시황에 그다지 비중도 차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존재감이 없죠. 그렇죠.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뉴스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야 될 정도로 바쁜데 바쁘죠. 우리나라도 바쁜데 미국까지 또 바빠서 지금 뭐 사실 그러니까 SNS에다 올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트럼프의 발언들 맞아요. 그거에 회의록 들여다볼 의사록 들여다볼 시간에 그냥 트럼프 대통령 그 SNS 들여다보는 시기가 됐죠. 연준도 사실은 뭐 견제를 하는 거죠. 이제 네가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니 얼추 이제 미국장은 그래 해서 뭐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괜찮게 갔다. 뭐 이런 정도로 했고 뭐 금리가 다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들 주목하는 4.5 미치고 10년물 뭐 30년물 5% 미치고 일본이 금리가 올랐다가 하지만 아유 지금 이 와중에 일본까지 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엔비디아가 이제 B2B 차원을 넘어서 정부에서 사우디에서 그거 어제 안 것도 아니고 이미 알고 있던 얘기고 우리 삼성전자 뭐 PBR로 보나 뭐로 보나 저평가인 것도 알겠고
뭐 다 알았는데 2차 전지도 참 많이 내려왔고 뭐 테슬라가 올랐다고 2차 전지가 오른다는 저 논리는 저는 공감 못합니다. 테슬라에다가 우리 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다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때가 된 거예요. 네. 삼성전자하고 2차 전지를 땡겨서 지수를 확 올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수는 갈 것 같아요. 아, 갈 때가 된 거예요? 그걸 갖다 외국인들이 결국 주포들이 이제 지금 뭔가 타이밍을 잡은 것 같고. 근데 이거 지수 간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게 아니고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조방원이나 바이오나 할 것 없이 또 이 와중에 소외될 섹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결국 뭔가 주도주의 전환? 이제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조선방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PBR 기준으로 거의 6배가 넘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예. 그리고 이제 보통 한 5배가 꼭지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밸류를 보면 이제 비싼 가격대까지 다 들어갔거든요. 최근에 마지막으로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이런 네. 종목들 막 땡겼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어제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심상치 않다. 하나오션은 애진작이 좀 쉬었고요. 네. 한국산업은행 이제 물량 때문에 좀 쉬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스파트를 달렸던 이제 기자재들, 현대임스가 뭐 갑자기 뭐 상한가를 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런 종목들이 이제 또 다시 한번 눌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조선 쪽은 조금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조정이 나온다. 업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주문을 받아도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예. 그럼 이제부터는 줄 세우는 거죠. 예. 그래서 한 6년치 일감을 우리가 다 받아놨다. 이러면 또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아하. 사실은 그 6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은 조금은 호재란 호재는 다 반영되어 있는 형태. 방산도 보면 유럽에 지금 독일의 그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하니까 무슨 메탈인가 있잖아요. 라인 메탈. 예.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라인 메탈이 워낙 좋은 지금 독일 시장을 일국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해서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2조 대 유상증자를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유럽에 진출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이제 막 날아갔죠. 예. 80만 원대는 좀 멈출 줄 알았더니 더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결국에는 뭐가 반영돼 있냐면 유럽에 진출하기만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기 유럽 시장의 방산 시장을 다 장악할 것처럼. 네, 다 먹을 것처럼. 근데 그럼 라인메탈은 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영내를 먼저 우선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들어가서 공장 짓고 하는데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 사이 라인메탈은 손가락 빨고 놀고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바라본 건 아닌가? 라는 부분도 있고요. 뭐 또 이제 그래서 방산도 지금은 조금 과하게 올랐다. 지금 요즘 유튜브 보시면 뭐 쇼츠에 뭐 방산 관련돼서 우리나라 무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처럼 좋습니다. 뭐 성능 좋은데 근데 진짜 제일 좋으면 뭐 그렇게 다 사갔겠죠. 예. 저도 그래서, 이건희 대표님 안지 오래됐습니다만 예. 확실히 정권사에서 나오시니까 예. 훨씬 컨텐츠가 예. 막 날아다니시네. 예. 자유롭게 말씀하시네. 자유롭게 말해서 많이 욕을 참 먹고 좋은. 있습니다. 예. 그 대신 욕은 많이 먹으시겠다 요새. 예, 그렇습니다. 약간 정권사 다니실 때 그것도 좀 그거 하세요. 예. 어지간하면 다 좋다 말씀하세요. 그렇죠. 갖고 계신 분들 입장도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도 갖고 계신 분들 입장 생각한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분 나빠요. 예.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수익 나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수익 났으니까. 조금 현금 만들어 놓으시면 또 다른 쪽에 기회가 있을 수 있죠. 예. 그 다른 쪽이 그러면 국장에서는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는 결국에는 대세는 조선과 방산도 조선은 한 20년 만에 오는 호황이고 네. 방산도 진짜 우리가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투자했던 것들이 이제 결실을 좀 거두는 오는 건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환호하면서 올라갔는데 사실 전 세계 트렌드의 가장 핵심은 아직도 AI입니다. AI 네. 그렇죠. 예. 예, AI 투자가 지금 줄어들 거라는 우려를 계속했지만 사실은 계속 늘고 있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속 잠깐 빠질 때는 떴다가
결국에는 이제 AI 버블로는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다. AI 버블로. 자꾸 이제 예전에 이제 IT 버블과 비교를 하는데 IT 버블은 사실은 소프트웨어였죠. 네네.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는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장성이 어마무시한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뭐 AMD를 따라오려고 그러고 국내에서도 뭐 리벨리온이라든지 뭐 딥시크라든지 뭐 이런 AI 반도체만 설계하는 회사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안에 먹거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지금 AI라고 통틀어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엔비디아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영역이 있고 네. PC에 들어가는 영역이 그렇죠. 있고 맞아요. 이게 계속 확장 중 이제 막 스타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픈 AI가 우리나라에다 또 지금 또 뭐 법인을 낸다라고 하잖아요. 네. 유료 사용자가 우리나라가 2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챗GPT. 예. 예. 예, 집집마다 지금 다 하나씩 지금 유료하는 거죠. 저희도 유료하고 있는데. 아 유료까지? 예. 그리고 저희 우스갯소리로 소장님도 유료 쓰신다고. 네. 그렇죠. 아니 뭐 유료까지는 안 갔습니다. 아 유료 아니셨어요? 유료 아니었어요. 갑자기 양심 고백까지. 그러니까 우리 또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런 못하니까. 것들이 결국에는 AI 생태계가 확장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 지금 막 주목하시는데 사실은 소프트웨어보다는 지금 아직까지는 하드웨어단이 더 필요한 시기죠. 아직은 예. 동시에 이제 같이 가는 형태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여전히 반도체 쪽이 한동안 시세를 줬다가 이제 HBM 지겹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근데 HBM은 지금도 쇼티지입니다. 아직도. 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기 때문에 쇼티지가 나고 아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전히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한동안 또 쉬었잖아요, 많이. 네네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분위기는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좀 전에 하단에 보니까 그 엔비디아 그 블랙엘 얘기 나왔는데 예. 또 이제 블랙엘 울트라 네. 이거 언제 출시된다고 저는 2분기로 알고 있는데 원래 3분기였다가 네. 지금 2분기 출시할 수 있다 얘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뭐 일단 그거는 출시해봐야 알긴 출시해봐야, 아는데 예, 근데 예. 지금 이제 문제는 기술의 문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보다는 네. TSMC의 문제죠. TSMC? TSMC가 지금 예. 공장을 풀가동을 돌리고 있는데도 지금 이게 예,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이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TSMC 물량을 좀 덜어줬으면 좋았는데 못 덜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도 그 콜 테스트가 아직도 아니 HBM뿐만 아니라 HBM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자체도 파운드리도.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은 거기 그러니까 TSMC가 엔비디아에만 집중할 수는 없거든요. 예. 예, 아직까지는 애플도 큰 고객이고, 아하. 예, 애플이 제일 큰 고객이고, 예. 그 다음에 엔비디아인데 예. 또 나머지 이제 모든 회사들이 지금 TSMC에다가 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물량을 좀 우리가 좀 돕는 차원에서 덜어줄 수 있으면 돕는 차원에서. 그러면 좀 더 AI가 빨리 되지 않을까? 예, 네, 바람이죠. 예. 앞서 소장님 또 테슬라도 말씀 주셨는데 예. 예, 2차 전지도 예. 예, 그럼 오늘부터 막 들어가실까요? 글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오자마자 아침에 여기 한 시간 전에 와서 예. 뭘 체크했냐면 어제 과연 공매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2차 전지 쪽에 어제 쇼커버링이 나온 줄 알았어요 저는. 네. 2차 갑자기 전지 올라오길래. 쪽에서 혹시나 예, 쇼커버링이 4월 나왔을까? 초부터 공매도했던 물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일부 이익 실현을 하지 않았을까 봤는데 오히려 공매도가 늘었습니다. 어제 예. 올라올 때도 공매도를 올라오니까 했다는 공매도를 더 늘렸다고요? 더했습니다. 예. 주로 그 주체는 어딘지는 파악 안 그거는 이제 뭐 주체는 파악은 안 되니까요. 물량만 파악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많이 늘리진 않았지만 줄이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완전한 바닥은 아니지만 신호탄은 좀 이제 지수를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정도 이렇게 지수를 돌릴 때 우리 시총 상위 종목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그래도 LG 에너지솔루션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만 잡아 끌어올려도 지수는 올리기가 좋거든요. 아하. 근데 또 방사는 팔아야 되고 그럼 뭔가 대체제가 필요한 걸로 보시면 네. 예, 이게 수급에 의해서 올라온 거다. 그러니까 이게 기사를 보면 그래요. 테슬라 때문에 올랐다 그러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를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는 더 이상 2차 전지랑 관련이 없습니다. 글쎄 웬 테슬라. 그러게요. 예, 그냥 거기는 이제 AI랑 오히려 AI죠. 로봇이랑 관련이 있고 로봇 택시, 뭐 자율주행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건데 어제 그래서 아무도 이유를 모르니까 예. 테슬라를 갖다 붙인 거죠. 그게 더 정확하네요. 사후적해서. 예. 예.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제 이거 왜 떨어졌어요, 왜 올랐어요 물어보면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네네. 네, 맞아요. 예, 그러면 결국엔 수급이거든요. 저 사실 테슬라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 테슬라, 예. 네, 테슬라. 테슬라, 예. 테슬라 걱정은 안 하셔도. 예. 아니 이제 로보택시 진짜 6월달 예. 출시되냐 이런 얘기 많았는데 간밤에 그 블룸버그 예. 그 보도 보니까 6월 12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출시한다고 하는데. 하겠죠, 예. 이번에는. 이거는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왔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원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약속을 잘 지킵니다. 시간을 좀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지. 시간 약속. 시간이 좀 그게서 이벤트에 대한 약속은 지키는데 네, 시간 약속이 약속.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스페이스X도 발사 엄청 열심히 하고 네네, 있죠. 맞아요. 열심히. 실패를 하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복귀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주가는 올라오고 있다. 뭐 그렇죠. 예. 일주일에 168시간 일한다는 건 자지 않고 일한다는 건데요. 그냥 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자면서도 생각한다 회사를. 뭐 이런. 자면서도. 네. 제가 168 계산해 보니까 24시간 실을 하면 딱 168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지 않고 일한다는 얘기 열심히 하겠. 아니 자면서도. 뭔 CEO가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회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 상징적인 거죠. 그렇죠, 상징적. 예, 상징적인 거로 이제 테슬라의 뭐 임원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제 투자자들이. 아니면 그 발언은 나 대통령하고 저 재무장관한테 나 삐졌다는 표현일 수도 그러니까 이제 있고. 결국엔 정부 일에 이제 올인하지 않고 이쪽으로 가겠다. 어차피 그런 헤어질 것 건 알았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그렇죠. 예. 예, 언젠가 시기의 문제였죠. 남녀도 성격이 너무 똑같으면 잘 헤어지잖아요. 두 분 비슷한 분들이라. 예. 네. 예. 맞아. 너무 비슷해도 예, 오래 그렇죠. 못 가더라고. 너무 달라도 안 되고 어렵네요. 그러죠. 네. 맞아.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 0.7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2,691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입니다. 지금 0.3% 상승 예상되고요. 73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56,700원, SK하이닉스 2.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 21만 3,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6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가 103만 5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1.3%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28만 5천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5만 8천 원. 현대차가 오늘 1.6%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8만 9천 원이고요. KB금융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가가 10만 1,9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예상되고요. 기아도 1.4%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만 300원이고 HD현대중공업 0.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가 40만 1,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 3% 좀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1% 반등 좀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가는 33만 7천 원. 에코프로비엠 어제 많이 올랐었죠. 오늘 0.2% 반등 흐름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호가는 8만 9천 원. HLB가 1.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5만 4,900원이고요. 에코프로 0.2% 상승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7만 1,000원이고요. 휴젤이 오늘 1.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가 32만 8,500원. 펩트로는 보합 예상되고요. 파마 리서치 소폭 오름세 예상되고 오늘 리가캠바이오가 1.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1만 6,400원. 어제 1% 빠졌었죠. ABL 바이오 오늘 1%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가 8만 6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6분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확실히 코스피 쪽, 반도체 쪽이 또 오늘장에서 시장 생성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어제도 반도체가 열의를 했거든요. 예, 그래요. 군대에서는 계급이 깡패라지만 시장에서는 수급이 깡패죠. 그렇죠. 아까 이건희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설명 안 되면 수급이거든요. 예. 네. 근데 어제 결국 수급을 주도한 거는 그나마 시장에서 제일 완력이 센 외국인이었고 이들이 주도한 게 반도체였고 그나마 2차 전지였고 그런 상황이니 그리고 어제같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이제 장중에 윗꼬리는 달렸습니다만 설마 싶었는데 그 2680이라는 연중 고점을 갖다가 어제
무슨 뭐 바깥 사정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확 땡겼다는 얘기는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호탄이라고 봐야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어제 또 지주사들이 또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특히 이제 자회사들이 최근에 좋은 뭐 HD 현대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한화, 예. 뭐 최근에 이제 삼성물산도 굉장히 좋았고. 예.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아마 흐름이 지주사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뭐 코오롱도 네. 급등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법 개정 이슈가 약간 조금 뭐 이미 상법 개정된 것처럼 시장은 벌써 그 얼리 어댑터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PBR이 낮은 지주사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꼬마 지주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자회사들보다 시총이 너무 작죠. 최근에 뭐 한진칼 사태만 보더라도 한진칼만 접수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먹을 수 있는.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적대적 M&A를 한다라고 하면 대한항공 안 사죠. 한진칼 지분. 한진칼 지분 사면 되죠. 그래서 최근에 호반이. 네, 호반 회장님이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렇게 해야지 먹기가 더 편하죠. 먹기가. 네. 되게 직관적으로 표현을 오늘 많이 써주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뭐 인수 이런 얘기는 이제 공식적인 얘기인데 M&A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선수들끼리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간 저는 그래서 이런 꼬마 지주사들이 덩치를 키우거나 자회사와 합병을 통해서 덩치를 키우지 않으면 앞으로 상법 개정 이후에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잘못하면 모든 종목이 고려아연처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식을 많이 살려고 사서 들어오겠죠. 수급적으로 들어온다는 예측만 돼도 주가는 이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최근에 이제 호반이 지분 조금 늘렸다고 1%도 안 되는 거 더 늘렸다고 한진칼이 막 상한가가 그랬잖아요. 저기 또 싸우겠구나. 고려아연이 갑자기 30만 원 하던 게 뭐 100몇만 원까지 갔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경영권 이슈. 지금 결국에는 경영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상속을 조금 더 싸게 하기 위해서 지주사들을 눌러놨는데 이제 그거를 누르는 걸 아니까 아예 거들떠도 안 봤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PBR이 0.3배, 뭐 0.5배 밑에 지주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경영권 잘못 지키려다가 외국계한테 먹힐 가능성도 높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오히려 지금 지주사들 경영권이 취약한 지주사일수록 오히려 주가가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큰 돈 안 들이고도 지분을 늘려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미들은 어차피 거기에 이제 붙어 있기만 하면 되니까. 예, 우리가 인수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약간 떨어지는 콩고물 잘 주워 먹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시면 그 일본 니케이가 엄청 올랐잖아요. 예. 8,000포인트에서 뭐 4만 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한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만 추세가 계속 올라갔죠. 지금 3만 밑으로 좀 빠지긴 했지만 4만 원을 무너지긴 했지만 사실은 그 올라간 이유가 뭐 일본 회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갑자기 많이 벌어서 올라간 게 아니죠. 그냥 밸류업으로 올라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따라하려고 전 정부에서 했다가 잘 안 됐죠. 예. 근데 일본이 올라간 이유는 결국엔 가버넌스 이슈를 해소하면서 올린 건데 그래서 PBR이 한 1.6배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0.9배거든요. 우리나라 1.6배 되면은 코스피 4,000포인트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결국에는 상법 개정 이슈가 이게 일본에서 한번 봤잖아요, 외국인들이. 그 한 3분의 1 정도 올라왔을 때 워렌 버핏이 상사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들어갔죠.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외국계 자금들이 그걸 이미 학습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법 개정 이슈가 생각보다 외국인들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이라도 이런 꼬마 지주사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아무튼 지주사죠. 그러니까 자회사의 덩치에 비해서 너무 작은 그걸 이제 꼬마 지주사라고 말씀하신 거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나중에 대책은 뭐냐면 이제 큰 자회사랑 같이 묶어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기업 합병으로요? 합병으로 묶어야죠. 옛날처럼 쪼개기가 아니라 이제는 쪼개기가 아니라 묶는 과정을 갈 수도 있고. 그래야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상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영권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방어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좋은 꿀팁을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주사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의 끝물이 옛날엔 지주사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약간 좀 개념을 상법 개정이 물론 돼서
뭐 정부가 뭐 진짜로 바뀌어서 뭐 지금 상법 개정이 되고 또 그게 시행되려면 또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 물론 살 시간을 줄 거니까 지금 너무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그럼 개장하고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29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장 마감 이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 20분 실적 발표했고 또 어닝콜까지 이어졌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2분기 가이던스도 괜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외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시간외에서 좀 좋습니다. 이 가운데 또 간밤 FOMC 의사록 공개도 있었고 여기에다가 또 일본에서 일본 재무성이죠. 40년물 국채 입찰 있었습니다만 수요 자체는 부진했는데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엔비디아 실적에 큰 관심을 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도 상승 출발 보여줍니다. 코스피가 0.78% 상승합니다. 2691포인트, 코스닥도 0.59% 상승합니다. 73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상승합니다. 지금 56,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2.6% 강세 보여줍니다. 21만 3,250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올라갑니다. 103만 3,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8% 떨어집니다. 28만 6,500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 상승합니다. 84만 1,000원이고요. 현대차가 1.5% 올라갑니다. 18만 8,700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가 0.7% 상승 중입니다. 46,175원. 기아도 올라갑니다. 9만 600원이고요. HD현대중공업 1.5% 상승하면서 40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 반등 보여줍니다. 지금 33만 7,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좀 물량이 나오네요. 1% 내림세로 8만 7,600원. HLB 2% 올라갑니다. 5만 5,000원이고요. 에코프로가 1.2% 떨어지면서 4만 400원. 펩트로는 1.79% 상승합니다. 22만 8,500원이고요. 휴젤이 0.3%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32만 7,500원. 레인보로보틱스 1.3% 상승합니다. 27만 5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 올라갑니다. 44만 8,500원. 리가캠바이오가 1% 가까이 올라갑니다. 11만 6천원. 휴젤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고요. ABL바이오 0.5% 떨어집니다. 7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선주들, H뱅 관련주들 좋습니다. 전선주에서는 이제 LS가 4.9% 상승 보여줍니다. 16만 1,700원이고요. 일진전기도 4% 강세고요. 지금 G2파워도 2.5% 올라갑니다. 9,670원. LS 마린솔루션도 1.4% 상승 중이고요. 가운전선, 대한전선도 각각 2%, 1.7% 오름세로 75,100원, 1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KBI 메탈도 올라가고요. LS 에코에너지까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일진전기, 재룡전기 다 좋네요. 자, 그리고 오늘 출산 정책, 엔젤산업이라고 하죠.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출판사가 14%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토박스 코리아도 12% 급등합니다. 2,620원. 캐리소프트, 아가방컴퍼니, 에르코스, 제로투세븐까지 모두 2%에서 1% 강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출판사, 토박스 코리아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의 좀 움직임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증권주들 흐름 좋네요.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상한가입니다. 상상인증권 5% 강세고요. DB증권도 3.5% 상승합니다. 지금 삼성증권 2% 상승 중이고요.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 다 모두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은 증권주 흐름이 좋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개인 투자자 37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26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 356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282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62억 원, 14억 원
지금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개장한 지 4분 좀 지난 상황인데 외국인이 선물에서 3,000계약 넘게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3원 50전 상승한 1,38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지금 종목별로 지금 차별화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은데 오늘 대형주들이 올라가니까 시장 흐름은 좋네요. 그러네요. 네. 야, 외국인들 진짜 단단하나. 아니, 아까 이건희 말씀하실 때 하다못해 저는 6월 12일이잖아요. 선물 옵션 만기일. 더군다나 6월 달. 그때까지는 그러면 뭘 좀 이렇게 빌드업을 해서 자금을 한번 하려나 싶었는데 하프라인도 넘기 전에 백패스를 해버리면 어떡하나 이거. 어제 갑자기 많이 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매도는 좀 할 차익 실현은 좀 나올 수밖에. 좀 차익 실현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원월물을 봐야 되겠죠, 이제. 원월물을. 예, 그래서 롤오버를 얼마나 해주느냐. 그래서 그거를 약간 체크는 좀 해보셔야 되는데 오늘도 보면 이제 총 상위 종목들 보면 뭐 미래에셋증권 갑자기 좀 내려오긴 하는데. 2% 아니 그러면 상한가가 2%로 상승폭이 이렇게 축소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HD 현대가 가장 시총 상위 종목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HD 현대. 예, 그다음에 뭐 SK 스퀘어 중간 지주사잖아요. 또 그 SK 하이닉스 갖고 있는. 예. 그다음에 SK도 지금 오늘 좋은 흐름이고 두산도 오늘 또 한 5% 이상 올라오고 맞아요. 있고. 그러니까 한진칼도 뭐 물론 한 1%대지만 상승하고 있고 LS, CJ, LG 다 지금 다 지주사들만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200 제가 지금 저는 이제 띄워놓은 게 한 90개 종목만 이제 상위 종목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지주사들이 상위권에 있다라는 거는 눈치챈 거죠. 제가 눈치챘으니까 다 눈치챈 거죠. 아니 대표님 언제 지주사 관심 있게 보신 거예요? 이번 언제부터? 주 초부터 갑자기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아서. 그때 저희가 그렇습니다. 모셨어야 됐네요. 이번 주 또 초면은. 기회는 항상 주니까. 예. 네. 항상 바닥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다들. 예. 그럼 지금도 괜찮은 거예요, 지주사는? 그렇죠. 근데 뭐 어제 오늘 급등했는데 또 내일부터 시작할 수 쉬어갈 때? 있으니까 늘린 목 줄 겁니다 한번. 가장 지주사들이 좋게 보는 지주사 있으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그래도 좀 좋은 회사들을 사시는 게 좀 그럼 편하시겠죠. 뭐 SK라든지 뭐 SK 스퀘어도 괜찮고 뭐 HD 현대도 괜찮고. 근데 최근에 주목받은 건 SK가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예. 가장 늦게 발동 걸었고요. 그렇죠. 뭐 SK 하이닉스가 워낙 좋으니까. 네, SK는 또 SK 스퀘어를 갖고 있는 거지 스퀘어. 또 그러니까 SK 스퀘어가 조금 더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뭐 하니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이슈는 이제 괜찮은 거고요. 그거는 뭐 계속 안 좋겠죠 SK텔레콤은. 근데 그렇다고 주가가 확 빠지진 않죠. 그러게요. SK텔레콤이. 뭐 한 2,500만 명 중에 가입자 중에 한 1,000만 명 나가면 모를까. 그러진 않죠. 우리나라 분들이 생각보다 보안 이슈에 되게 너그러우세요. 저는 SK텔레콤 한 20년 쓰다가 지금 KT로 바로 바꿨거든요. 이번에 바꾸셨어요? 바로 바꾸셨어요? 유심 받는 게 귀찮아서. 저는 유심칩을 바로 교체했는데. 네, 그냥 옆에 KT 매장 있길래 가서 그냥. 근데 또 그냥 계시는 휴대폰도 분들도 오래되고 많더라고요. 그냥 계신 분들. 휴대폰도 오래되고 해서 그냥 바꿨더니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오늘 2차 전지 어떻게 나옵니까? 2차 전지 2차 떨어져요. 전지는 생각보다 이제 이게 뭐 분위기가 바뀐다는 게 어제 이제 올랐으니까 오늘 또 같이 막 올리면 진짜 좋은데 이게 제가 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는 여전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려면 저항을 하는 세력들이 또 있죠. 지금 오늘도 방산주들이 막 튑니다. 또 올라옵니다. 방산이 또 방산도 올라오고 뭐 조선도 일부 올라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좋게 보는 쪽과 그다음에 한번 꺾어야 된다고 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이때가 오히려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고 또 한쪽은 또 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게 뭐 이제 소장님이 더 오래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주식시장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변수들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주체들이 많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 초반에 누군가가 확 사면 또 올랐다가 누군가 확 던지면 빠지는 게 또 주식시장이니까. 약간 눈치 싸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흐름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2차 전지를 내가 지금 사가지고 최바닥에 사서 진짜 뭐 대시세를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실패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들은 추세가 좀 바뀌는 걸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방산도 갖고 계신 분들은 추세가 진짜로 이건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쟤는
뭐 틀린 말 할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 보셔도 된다. 여기서 이제 저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뭐 오버슈팅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럴 때를 한번 잘 보셔야 되고 예전에 이제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어서 이제 2차 전지 한참 좋을 때 잘 사서 막 진짜 2배, 3배 먹었던 분들이 안 팔아가지고 마이너스 나신 분들도 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식을 사랑하시면 안 되고 예. 제가 대주주도 아닌데. 아니, 개인 투자자 심리가 그래요. 한번 나한테 수익을 안겨준 종목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게 돼서 자꾸 그 종목에서 매매를 해서 수익률을 높여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주식과 사랑에 빠지는 거네요. 그게. 그렇죠. 예. 주식과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주식을 객관적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 기업을 비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아까 이제 살짝 그 이제 시장 속성의 일부를 언급하셨는데 네. 뭔가 올리려고 하는 세력과 거기에 또 저항하는 세력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모든 금융시장에 사고 팔고 하는 곳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걸 갖다가 무슨 수학 문제 풀듯이 아니면 뭐 자연과학 강의하듯이 이래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지는 이럴 겁니다라는 설명이 가장 전에 신뢰가 안 가요. 여기에 뭔 놈의 논리가 있습니까 여기야 이 시장이란 곳에. 욕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차라리 이렇게 전문가분들 가운데도 어떤 데이터나 무슨 뭐 숫자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막 풀으려는 보다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가장 진실은 또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고 쉬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표현을 들으면서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개연성이 높다 하는 쪽으로 이제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늘 안 맞으니까 우리가 손절을 갖다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고 아무리 또 손절을 강조해도 이놈의 손절이라는 게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타이밍의 예술인데 너무 꼭지에서 들어가는 거 진짜 위험한 거고 그죠? 바닥에서 또 견디다 바닥에서 던지는 게 그것도 경계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쪽을 갖다 최대한 좀 얘기를 하려 하다 보면은 욕을 먹게 되고 그렇죠. 가는 놈 계속 간다 그래야 되고 예. 빠질 때는 빨리 나오세요. 이거는 뭐 숏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편안하게 가는 거고 그거는 틀려도 별로 후에 뒤탈이 없고 그렇죠. 갈 때 가는 종목 계속 간다고 얘기하면 다들 좋아하시죠. 다들 뭐 나중에 틀려도 그거는 별 뒤탈이 없더라고요. 또 반도체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홍콩에 지금 삼성전자 ETF 2배짜리 상장됐습니다. 예? 삼성전자 ETF 2배짜리 홍콩에. 홍콩에서 예, 그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갖고 놀겠다는. 갖고 놀겠다. 갖고 놀겠다. 그럼 변동성이 좀 커지겠죠. 예. 근데 저는 그러네요. 긍정적으로 본다. 긍정적으로. 오히려 수급에 외국인들이 조금 더 수급을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재밌어야 들어오겠죠. 어느 정도. 그렇죠. 예. 그게 계속 지금처럼 54,000원, 56,000원만 왔다 갔다 그럼 하면 재미가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안 들어올 텐데 예.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한 3,000원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흔들면서 올리지 않을까. 그럼 개인 투자는 그 파고를 잘 넘기면 괜찮다라는 거네요. 그냥 개인 투자들은 뭐 지금 삼성전자는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없는 분들은 매수 기회고 네. 안 갖고 이제 있는 분들은 그냥 들고 계시면 되죠. 그러면 궁금해지네 우리 이건희 대표께 뷰는 어떤가 싶어서 네. 삼양식품 같은 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예, 삼양식품은 지금 이 공장 물량까지 다 반영을 시킨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주가가 예,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데이터를 계속 확인하겠죠. 아하. 소비재는 되게 간단한 게 예. 숫자가 나오면 가이던스보다 잘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 확인하고 올리고 확인하고 올리죠. 선제적으로 조금 올려놨다가 예. 확인을 하고 괜찮네 그럼 또 다시 올리고 이걸 예. 반복합니다. 화장품주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데이터가 꺾이면 바로 그냥 빠지고. 네. 그러니까 소비재 하시는 분들은 관세청 자료 잘 보셔야 돼요. 관세청에서 매달 이제 수출, 예. 라면 수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 밀양에서 나가는 그 삼양식품 본사에서 기준으로 나가는 게 나옵니다. 네. 뭐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뭐 그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확인하고 이제 데이터 곱하기 이제 제품 가격해서 예. 예, 잡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소비재는 그래서 좀 투자하기는 더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뭐 두루두루 이제 다 어지간한 업종 종목 다 깨고 계시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또 그거 할라
오해들 하죠. 이 실리콘2라는 놈, 이 종목이 화장품. 한때 엄청났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게 충분히 기술적으로 이해될 만한 어떤 조정을 갖다가 충족시킨 다음에 최근에 다시 올라왔죠. 4월 초부터 이 관세로 다들 정신없을 때 얘는 혼자 뚜벅뚜벅 올라왔어. 제법 올라왔어요. 어떤 뭐 재료가 있었습니까, 이게? 예, 재료가 유럽 재료가 있었습니다. 유럽 재료? 예, 미국이 아니라. 아, 그래요? 유럽에 작년에 유럽 수출이 좀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는 미국에서의 성장성이 좋아서 네.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을 못해서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오호. 2분기 실적 예, 향후. 예. 그래서 주가가 예. 막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실적이 약간 조금 둔화되는 게 보이니까 예. 내려왔죠. 그래요. 근데 또 실리콘투가 그 당시에 뭔 투자를 했냐면 미국 그 필라델피아 쪽에다가 대형 창고를 샀습니다. 필라델피아에다가 필라델피아, 뉴욕 근처 어딘 걸로 한 것 같아요. 조지아 준 것 같습니다. 뭐 하여간 근데 샀는데 그래서 지금 미리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놨다. 오. 아, 그쪽 공장에. 그 창고에다가. 네. 그래서 뭐 일단 미국도 별로 손해 본 거 없고 네. 미국이 약간 소비가 줄었다가 매출이 줄었다가 다시 원위치가 됐습니다. 근데 유럽은 한 40% 넘게 성장을 했고요. 아, 그래요? 지금 유럽에 매장 내면 줄 서서 삽니다. 오픈런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실리콘2 제품을요? 실리콘투는 제품이 없고 어차피 소싱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이제 그 인디 브랜드들을 소싱해서 가져다가 파는 거죠. 갖다가 파는데.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이제 반도체 유통하던 회사인데 네. 화장품 유통으로 바꾼 화장품 거죠. 유통으로. 예. 예. 아, 그래서 지금 마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진율이 네, 영업이익률이 뭐 한 30%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까지요? 오프라인으로 매장. 오프라인도 팔고 온라인도 팔고. 온라인도 팔고. 네, 역직구도 하고 있고 아. 사람들이. 근데 이제 실리콘투를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 화장품주의 바로미터. 저기가 꺾인- 얘가 잘 간다는 얘기는 화장품 회사 전반적으로 잘 팔린다는 좋다는 거죠. 잘 팔린다는 얘기로 예, 봐야 그러면 되니까. 실리콘투가 좋으면 한국콜마 코스맥스는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브랜드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아니면 네. 너무 이제 뭐 립스틱만 한다든지 뭐 특정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주가가 좀 요동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유행이 한번 지나고 나면 또 예, 안 좋아질 수 예, 있는데 예. 실리콘투는 유행이 끝나면 그거 아니고 다른 거 가져다 팔면 되죠. 그렇죠. 플랫폼이니까. 예. 그래서 실리콘투가 근데 문제가 왜 애널들이 예측을 못했냐면 이 관세청 자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계를 못합니다. 실리콘투는 유통이기 때문에. 직접 팔고 뭐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통회사가 그걸 가져다가 거기서 직접 보내는 게 현지에서, 아니라 예. 그 회사한테 글로 보내. 그래서 현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집계가 안 되니까 애널리스트랑 소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IR 간담회를 애널리스트랑 했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더 열심히 하겠다. 하하. 그러니까 주가가 더 이제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거는 4월 초부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해방의 날 네. 상호관세 때린 그때 이후부터 시장은 날라가요. 정신없는데 얘는 그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예, 그렇습니다. 어. 중동 쪽에서도 잘 팔리고 동남아에서도 잘 팔리고 지금 매장을 지금 계속- 중동에서도 화장을 합니까? 예, 늘리고 있습니다. 엄청 해요. 오히려 주얼리도 화려한 거 엄청 하고 여기도 엄청 화려하게 하죠. 왜냐면 다 가리니까. 다 가리니까 예, 요런 나오는 쪽으로 엄청 화려하게 그 노출되는 쪽으로. 예, 가리는 안쪽도 열심히 하신다고. 그건 제가 못 봐가지고. 그 밖에 까만 옷 입고 다니시는데 집에 들어가면 되게 화려한 옷이라고 그 안에는. 예. 그렇겠네요. 예, 예. 우리가 저 중동 아랍 쪽에 대한 약간의 편견과 그게 있죠. 그렇죠. 아라비안 나이트 보면 얼마나 야한데요. 그래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